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도 위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 민재훈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큰 사건 없이 살아가던 중 회사 워크숍에서 시작된 한 가지 부탁이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선배님의 간절한 부탁 그리고 그의 아내와의 은밀한 시간.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 금단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끝까지 함께 들으며 그 비밀을 파헤쳐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민재훈 38세 독신 남성입니다. 중견 식품 회사인 풍요식품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 실수도 없고 눈부신 성공도 없는 그야말로 중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저 그런 회사원의 삶을 살고 있죠. 뭐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좁은 원룸에서 혼자 맥주 한 캔을 따며 재방송 드라마나 보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주말이면 연락할 사람 하나 없이 집에만 있는 날이 많습니다. 최근 거울을 볼 때마다 후퇴하는 헤어라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 한숨부터 나오곤 합니다. 그 외에는 그저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매년 한 번 열리는 사원 워크숍은 솔직히 고역에 가까운 행사입니다. 평소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동료들, 게다가 직급이 높은 상사 옆에 앉아 억지로 요즘 날씨 참 좋죠? 같은 뻔한 대화를 던지며 어색하게 웃어야 하는 순간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롭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또래끼리 모여서 SNS에 올릴 셀카를 찍으며 깔깔대는데 나는 그저 맥주잔만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위가 조여오는 기분입니다. 워크숍 날짜가 다가올수록 회사 카톡방 알림만 봐도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올해는 빠져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이 떴고 저는 재빨리 커서를 닫기 버튼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훈아, 이번 사원 워크숍은 당연히 참석하는 거지?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강민수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일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5살 연상의 선배님이시죠. 호탕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 덕분에 회사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신세를 지고 있어서 주말이면 선배님 댁에 초대받아 함께 식사를 하곤 합니다. 선배님, 그게 좀 집안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가 저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선배님의 부탁을 뿌리치기엔 늘 진 신세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선배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어깨를 세게 탁 치셨습니다. 그 힘에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선배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님은 언제나처럼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 어머니 지난주에 동네 걷기 대회 나갔잖아. 정말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는 좀 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여자친구 하나 사귈 수 없을 거야. 우리 아들이 너를 삼촌처럼 따르잖아. 같이 놀아주면 좋을 것 같아. 선배님의 따뜻한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배님은 씩 웃으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올해는 가족 동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데리고 갈 거야. 너도 오라고. 혼자 구석에서 술이나 마시는 외로운 아저씨로 놔두지 않을 거니까. 가족 동반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선배님의 아내 은하 씨는 35세인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선배님 댁에서 만났을 때 그녀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과 햇살 같은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문득 보이는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매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쓸어 넘길 때 풍기는 은은한 향기는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따스함이 묻어나 저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선배님의 아내니 사심 따위는 있을 리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녀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뛰지만 선배님의 믿음이 떠올라 숨이 턱 막힙니다.
은하 씨도 오시나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너 은하가 만든 음식 좋아하잖아? 그 김치찌개며 갈비찜 입에 착 달라붙는 맛이라며 칭찬하더만. 선배님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선배님. 저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은하 씨의 따스한 손길로 차려진 밥상이 떠올라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은하 씨가 온다면 간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설렜지만 이건 잘못된 감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4원 워크숍 참석이 결정되었습니다. 은하 씨도 온다는 사실의 귀찮음이 9할, 그리고 희미한 기대가 1할 아니 사실 3할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안고 운명의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엄청난 혼란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워크숍 당일 대형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강원도의 한적한 온천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라운지에서 벌써 맥주를 마시며 떠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곧장 노천탕으로 향했습니다.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니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좋다. 사원 워크숍도 나쁘지 않네. 따스한 물이 어깨를 감싸며 긴장이 풀리는 순간 잠시나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세차게 열렸습니다. 돌아보니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른 강민수 선배님이 서 계셨습니다. 오, 재훈아, 먼저 들어왔구나. 선배님의 호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 선배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살짝 긴장하며 인사드렸습니다. 선배님은 철푸덕 소리를 내며 제 옆에 들어오셨습니다. 단둘이 있는 노천탕 들리는 소리는 물 흐르는 소리와 멀리서 나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쉴 새 없이 농담을 던지시는 선배님이 오늘은 유독 조용하셨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뭔가 깊은 고민에 잠긴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묘하게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재훈아. 선배님이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버스 안에서 은하 씨를 힐끔 본 게 들킨 걸까요? 아니, 그럴 리는 없겠죠. 너에게 부탁이 있다. 선배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뭔가요?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내가 완전히 안 되는 상태야. 뭐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밤일 말이야. 부부 생활. 선배님의 말에 숨이 멎는 듯한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게다가 이런 개방적인 노천탕에서 하는 대화라니 어색함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고 회사에서도 불도저 민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선배님이 이런 민감한 고민을 안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상담도 받아봤어. 별의별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 유명한 클리닉에도 가보고 인터넷에서 파는 이상한 약도 먹어봤지만 전혀 소용없었어. 선배님은 물속에서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선배님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이 아닌 깊은 좌절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시는 선배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은하에게 정말 미안해. 그 애도 나 때문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둘이서 여러 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 은하 씨와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재훈아, 남자로서 부탁한다. 오늘 밤 내 체면을 살려서 좀 도와줄 수 없겠나?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부탁을 듣는 순간 뜨거운 물이 차갑게 느껴질 만큼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 농담이 좀 심하시네요. 그건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요.
저는 저도 모르게 온천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부탁한다. 이렇게 부탁할게. 선배님은 물속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간절한 모습에 제 기세가 꺾였습니다. 선배님은 진심이셨습니다. 은하도 납득했어. 처음에는 놀라긴 했지만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애도 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호감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은하 씨가 저를 좋게 생각하신다고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선배님 댁에서 술에 취한 김에 드라마 얘기로 한창 대화를 나눴던 일이나 떨어뜨린 수저를 주우려다 손이 스친 순간의 두근거림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은하 씨가 웃으면서 제 농담에 맞장구를 쳐주던 모습, 그 따스한 손끝이 닿았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게 착각이 아니었나? 보통 부탁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너밖에 없어. 내가 진심으로 믿고 은하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부탁한다. 선배님의 목소리가 욕탕에 울려 퍼졌습니다. 늘 신세를 지고 있는 선배님의 간절한 부탁과 은밀히 마음에 품어왔던 은하 씨라는 존재. 윤리와 도덕 상식적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단호히 거절하는 게 옳은 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선배님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은하 씨의 미소가 제 결심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 살짝 붉어진 뺨에서 풍기는 따스한 기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정말 은하 씨도 괜찮다고 하셨나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까 방에서 얘기했어. 너라면 괜찮다고 하더라. 선배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배님의 고통과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르는 은하 씨의 마음,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추한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한 번뿐이라면 저도 믿기지 않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말이냐, 재훈아? 선배님은 벌떡 얼굴을 드셨습니다. 그 눈빛은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고민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재훈아.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선배님은 물속에서 제 손을 강하게 잡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끝나고 조금 지나면 우리 방으로 와줘. 나는 내 방에서 잘 테니까. 선배님의 얼굴은 아까와는 달리 활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발을 들이려는 이 금단의 길,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며 그저 침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숨이 막힐 만큼 괴로웠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인데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따라주는 맥주를 그저 기계적으로 들이켤 뿐이었습니다. 강민수 선배님은 평소의 활기를 되찾아 큰 소리로 웃으며 분위기를 주도하셨습니다. 가끔 저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시며 은하 씨는 여성들 테이블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이 잔을 들 때마다 살짝 드러나는 목선이 저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은하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돌릴 때 그 목선에서 풍기는 우아함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몇 번 눈이 마주쳤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살짝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분명 저를 의식하고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실에 가슴 한편이 찔리듯 아프면서도 그녀를 향한 마음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남자야.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약속한 시간까지 1시간 남았더군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의미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TV 채널을 돌리며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갈 것인가? 가도 되는 것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감각만이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한 듯 방을 나섰습니다.
선배님 부부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문 앞에 서자 온몸이 굳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게 3번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준 것은 은하 씨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편안한 차림의 은하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배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했습니다. 은하 씨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은하 씨는 천천히 얼굴을 드셨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에 비친 그 눈동자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땀은 살짝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은 세상 모든 것을 잊게 할 만큼 눈부셨습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살짝 떨리는 모습,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는 입술이 저를 빨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 멋지다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은하 씨를 처음 뵌 순간부터 계속 저는 말을 더듬었지만 거짓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설마 은하 씨도 저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그 이후의 순간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그녀와의 모든 감각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레 몸이 끌리듯 가까워졌고 당황과 죄책감, 억누를 수 없는 충동, 그리고 분명히 존재하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입술을 맞추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따스한 체온이 저를 감싸며 마치 뜨거운 물결이 온몸을 휩쓸듯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귓가에 스칠 때마다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저를 빨아들이고 그녀의 떨리는 손길은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세상은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와 함께 저는 하늘로 치솟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품 안에서 녹아내리는 듯했고 그 뜨거운 교감 속에서 죄책감마저 잊혀졌습니다. 온몸이 불꽃처럼 타오르며 끝없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각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를 끌어안는 순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문득 옆방으로 통하는 문틈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친 그림자가 신경 쓰였지만 그녀의 따스한 체온에 모든 잡념이 녹아버렸습니다. 저는 잡념을 떨쳐내듯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금단의 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회사에 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도 떠오르는 건 은하 씨의 촉촉한 눈동자와 그 따스한 숨결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선배님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그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죄책감이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손끝이 떨리고 선배님의 웃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아도 그날의 기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체중도 2kg나 줄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면 낭만적이겠지만 제 경우는 죄책감과 배덕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강민수 선배님으로부터 좀 얘기할 게 있다며 내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 톤이 상당히 밝았습니다. 드디어 죄를 묻는 순간이 온 걸까요? 아니면 설마 이혼 소식? 다 제 탓입니다. 그때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근처의 오래된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이미 선배님이 앉아 스포츠 신문을 펼쳐보고 계셨습니다. 어이 재훈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지난번엔 큰 도움이 됐다. 고맙다.
자리에 앉자마자 선배님은 진심 어린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배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밝은 분위기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은하 씨는 저는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은하? 아주 건강해.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 선배님의 지나치게 활기찬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보다 들어봐. 그날 밤 너희 모습을 몰래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이 굳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몰래 봤다니? 무엇을? 어떻게 된 걸까요? 그때 문틈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착각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났어. 완전히 회복됐다고. 순식간에 원기 충천이 됐다니까. 선배님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보여주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고민에서 해방된 한 점 흐림 없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은하도 처음엔 놀랐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회복됐으니 뭐 결과적으로 잘된 셈이지. 물론 내 헌신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열정적으로 말하는 선배님이 외계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걸까요? 그 터무니없는 전개의 어이없음과 함께 어쩐지 약간의 안도감이 솟구쳤습니다. 꿈이 아니어서 다행인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꿈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런데 재훈아. 선배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불길한 예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다시 한번 도와줄 수 없을까? 네? 저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 진지한 눈빛에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무리는 하지 마. 너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한번 회복됐다고 해도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거든. 뭐랄까 가능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협력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는 다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 부탁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나는 보기만 할 거야. 절대 손대지 않아. 그건 믿어줘. 아니 선배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이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받아들여 버린 저에게. 다시 한번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맞는 걸까? 그녀와의 기억이 저를 끌어당기지만 이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선배님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날 밤 망설임 속에서도 저를 안아준 그녀의 따스한 눈빛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숨결이 귓가에 맴돌고 그녀의 눈빛이 저를 다시금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윤리감의 보루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선배님과 은하 씨가 괜찮다면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원래 평범했던 제 일상에 강민수 부부의 밤생활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극히 특수한 미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주말 밤에 저는 강민수 댁을 방문합니다. 선배님은 재훈아 잘 왔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나갔다 올게. 나머지는 부탁해. 라며 어색한 핑계를 대고 집을 비우십니다. 실제로는 옷장 안이나 다용도실 등 매번 다른 장소에 교묘하게 숨어서 몰래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은하 씨와 그날 밤처럼 당황과 죄책감,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고 그녀의 눈빛은 저를 깊은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녀와의 시간은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보는 듯한 짜릿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소용돌이 속에서 저를 흔들리게 합니다. 은하 씨도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어딘가 마음을 내려놓은 듯 이전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망설임을 내려놓고 이제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익숙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더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피부를 스칠 때마다, 그녀의 따스한 체온이 저를 감쌀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죄책감 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열망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또 제 죄책감을 자극하지만요.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제 인생 38세 독신 취미는 유부녀와의 관계, 그것도 남편의 몰카 포함이라니. 하지만 신세를 지고 있는 선배님 부부의 가정 화목에 일종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기묘한 성취감과 은하. 씨와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관계가 제 회색빛 일상에 선명하지만 왜곡된 색채를 더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은 희미해지고 대신 그녀와의 시간이 저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점점 더 뒤틀리며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선배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번 주말도 잘 부탁해라고 주변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러나 만면에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원도의 온천 펜션에서 시작된 이 상식 밖의 조금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어딘가 애틋한 삼각관계는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비뚤어진 관계 속에서 저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이 끝없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과연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